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본격 퇴근 방송. 퇴근이 한 뒤에 제대로 시작되는 우리 부장님들의 리얼 주식 토크쇼. 서경의 부장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방송 부장을 맡은 도하나 도부장이고요.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세 분의 부장님과 함께 앞으로 제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눠볼 예정이니까 저희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편을 한 3편 정도 보내드렸는데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함께해 주실 저희 부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이주현, 최충성, 허반석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세 분의 부장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서경의 부장들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각각 한 분씩 나오셔서 나는 이런 캐릭터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제대로 역사적인 첫 방송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분들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저랑 가장 멀리 있는 우리 허반석 부장님 기분 어떠세요? 지난주에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 이런 방송이 없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만 하고 없어질까 봐 좀 걱정이거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최 부장님은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아니, 묻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네. 그런 거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떠냐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이라고는 단 한 방울도 담기지 않은 우리 최 부장님의 인사. 그리고 이 부장님은 어떠세요? 시작하게 됐는데. 네, 와이셔츠도 입으셨잖아요. 네, 기대도 되고 네. 걱정도 되고 다시 빨간 셔츠를 벗어놓고 이렇게 흰 셔츠를 입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네. 뭔가 박린이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초심으로 돌아왔다? 네, 살짝 긴장감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방송 경력을 많이 쌓으셨는데 한 번에 리셋이 됐다니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네,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주식 토크쇼, 주식 회의 제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컨셉이 있어요. 우리 사원들은 다 퇴근을 했고요. 우리 부장님들이 이제 퇴근한 뒤에 불 꺼진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가 야근을 한다. 약간 이런 컨셉이라 부장님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담당 PD님을 비롯한 제작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이 세 분을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이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거든요. 자부심을 가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맞나요? 삼고초려? 네, 최충성 전문가님이 안 하신다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 제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와, 진짜 나쁘다. 허위원님이 안 하신다. 허 부장님이? 허 부장님이 그렇죠. 그러셨죠. 안 하신다 했다가 이건 아닙니다. 네, 다시 되면서 이제 팩트 체크가 삼고초려. 필요합니다. 팩트 체크는 마지막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맞죠? 돼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게 없어요? 팩트예요. 네, 이게 내가 팩트입니다. 삼고초려 된 이해를 걸로. 잘 못했습니다. 네. 와, 우리 부장님들이 정치인분들이 쓰실 법한 기술을 기억이 잘 잘 안 안 납니다. 들렸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들의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사이에서 저 방송부장도 열심히 살아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네, 각각의 캐릭터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맡고 있는 약간 부장 타이틀이 있죠. 네. 네, 우리 이 부장님은 테마부장, 최 부장님은 정보부장, 허 부장님은 산업부장 이렇게 각각 맡은 파트가 있어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캐릭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작진들이 보는, 그러니까 서경이 보는 부장들의 한 줄 평을 좀 들어볼 겁니다. 저희가 비밀리에 제작진들에게 이 부장님 왜 사원들끼리도 약간 평판조회 같은 거 하잖아요. 누구 부장님 요즘 요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히스테리를 부린다더라. 혹은 이 부장님이랑 같이 일하면 정말 좋다더라. 이런 평판 조회가 있는 것처럼 한 분씩 캐릭터를 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테마 부장인 이 부장님 네. 어떤 평가가 나올 것 같으세요? 느낌상. 오락부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난 유잼 인간이다. 난 재미가 있는 인간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빠른 사과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부장님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인간미가 넘쳐요. 이런 평이 나왔고 그렇게 보기 드물다는 친절한 부산 남자다.
부산 남자 친절한 사람 많아요. 이건 부산 쪽에서 보고 계신 분들 좀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약간 무뚝뚝하고 네. 뭐 경상도 남자들 뭐 아는 밥 못나 뭐 자자 이런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친절한 나는, 남자들 많다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중에서도 될것 내가 같아요. 제일 친절하다? 저는 그냥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인다. 아니 네. 두 분의 평가는 어떠세요? 우리 이 부장님 보셨을 때. 까리하시죠? 아 까리하다. 아 까리하다. 이거는 뭐 부산 사투리로 좋다는 아, 의미죠? 네,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의 또 성격이 또 딱딱 나오는데 남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원천이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네. 근원적인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계속 파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듣고 있으면 홀려요. 그렇지 않나요, 부장님들? 종교인가요? 말씀하시는 게 엄청 재밌고 맞아요. 빨려들게 됩니다.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 좋은 얘기만 쓰셨네요. 잠깐만 나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장님의 따뜻한 술 처방이 정말 좋았다. 술방이. 술방. 네, 다음 상담 방송에서는 다시 한번. 아니, 부장님의 캐릭터랑도 좀 어울려요. 그런가요? 네. 네. 혹시 뭐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부장님? 저 소주 한 반 병 정도밖에 못 반병이죠. 잘 드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주량이 제일 안 좋으신 부장님은 느낌상 왠지 최 부장님이실 것 같은데 네. 뭐 이따가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 부장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재밌습니다. 여러 부장님들도 옆에서 재밌다고요?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최 부장님은 정보 부장이신데 츤데레다. 그러니까 이거 캐릭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츤데레는 앞에서는 되게 거칠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되게 잘해주는 그런 반전 캐릭터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혼잣말할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의 이면을 보는 예리한 통찰력을 좀 가지고 있다. 되게 다 부정적인데 온 힘을 다해 포장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어떻게 삶을 살아오신 거죠, 서경에서? 뭐 그런 거죠. 뭐. 네, 뭐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여기도 신경 안 아니오라고 씁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건가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좋은 평인 것 같아요. 네. 아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평인 것 같다. 네. 아니, 이 부장님 왜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 봤을 자꾸 때. 저한테 SOS. 좋은 평인데요. 왜? 네, 좋은 평인 것 같고 최 부장님을 딱 이렇게 제대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남들이 모두 예라고 할 때 난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중이평 같은 거. 중2병이요? 아니, 전국의 중2 분들이 들으시면 좀 나. 나쁘시겠어요, 부장님. 경제방송은 안 보시니까. 경제방송. 그렇죠. 주식 거래를 하려면 부모님의 이제 허락이 필요한 아이들이니까. 아니, 허 부장님은 동의하세요? 우리 최 부장님 평가에 대해서? 네. 왜 제 것만 이렇게 동의를 구하시죠? 아니, 이게 이제 제작진들의 평이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앵커님의 있어요. 평은 어떻게 되세요? 자, 우리 허 부장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면 허 부장님까지 일단 들어보자고요. 네. 수학의 정석이 떠오른다. 과 수석을 독차지하는 이공계열 선배 이미지다. 그리고 선배님이. 그리고 긴 말이 필요한가? 주유소 포트 복구 왕 출신이다. 끝. 이렇게 출신인가요? 출신. 오디션 출신인가요? 제가 서경의 이제 그 주유소 시즌 오디션이 원 있었는데 우승자. 시즌 1에서 네. 뭐 여기서 끝났다. 끝. 뭐 이렇게 누가 써주신 분도 있고. 이거 사주한 건가요, 부장님? 누구한테 뒷돈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자꾸 정치인 스킬 쓰면 들릴 수밖에 없도록 기억이 크게 나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방송부장님도 한번 네. 네. 저요 왜요?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네. 진행이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 저희가 한 줄 평을 하나씩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저는 방송 부장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방송 부장으로서의 뭐 한 줄 평을 각각 해주시겠다. 부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저는 부장이시죠. 방송 재미가 없다 하면 우리 부장님들 칼같이 뭐라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한 줄 시작하시죠. 이 부장님. 한 줄 평 하라고요? 네. 저에 대해서요. 네, 들어보죠. 뭐 최고의 명 앵커가 아니실까. 네. 너무 뭐 받기로 하셨나요? 지금 이 부장님의 어.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방송사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가 서울경제TV와는 없다는 사실 아니,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허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 대해서? 제가 바로 또 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 박린희 시절에 네.
무조건 다 포장을 잘 해준다라고 해서 네. 문방구 주인 같은 그런 포장을 잘해주는 우리 아나운서였다. 네,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최 부장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들 3명의 캐릭터가 다 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각양각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부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서경의 부장들 이끌어가 볼 텐데요. 왜 3분을 삼고초려하면서 제작진이 모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서경의 부장들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혹은 문의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통 창구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도 환영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서경의 부장들 첫 날이기 때문에 밝게 시작을 했고 제가 이렇게 또 멋을 부렸지만 지금 이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단 제작진이 긴급 발제를 또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밝게 시작은 했지만 시장은 웃고 있지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 6개월 만에 3,000선이 붕괴되면서 개인들이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들의 뷰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밝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객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이 좀 중요한데 저랑 같이 좀 가까이에 있는 이 부장님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 지난주 방송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부장님들의 시장에 대한 뷰를 조금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부장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시장 계속 6월 중순부터 해서 델타 변이 나오고 불확실성이다. 그다음에 테이퍼링, 미국 파산 관련돼서 뎁실링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 그때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자라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락 트렌드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현금 비중 확대를 하시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 절대적으로 맞아떨어진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고점들 만들어진 이런 저항이 하나가 있고 요걸 이제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오늘 추세대 하단 부근이 이제 요 근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박스권 하단 자리다라고 저는 이제 박스권이라는 흐름이 이런 흐름은 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요 폭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박스권 하단이다라면 또 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네. 저는 한 2, 3일 안에 이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대 상단 정도 저항 자리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3,060포인트 정도 되는 이런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일단 반등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나.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올 텐데 그 20일 이평선 저항을 받는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기준에서 네. 일단 가급적이면 반등 시점에는 시장이 이제부터 상방으로 3,300, 3,400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저항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관점으로 현금 비중을 갖다가 이번 반등장을 활용해서 손실폭 줄이시고 최대한 좀 확보해 두시는 전략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저항을 돌파하고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난번에도 축구의 비유를 해드렸지만 네. 총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혼자서 저 앞에 골대 앞에서 어슬렁거릴 필요가 없이 네. 다 같이 이제 수비를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시고요.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보다는 방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고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 공략을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시장이기도 하니까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반등 시 잘 정리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친절한 부산 남자 이 부장님답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지만 그래도 이제 반등 구간 이용해서 손실폭을 줄이는데 수비에 좀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우리 최 부장님은 시장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혹은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하다가도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편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컨셉은 회의니까요. 네. 퇴근한 뒤에 회의니까. 네, 회의니까. 기분이 듣고만 있으면 너무 졸리겠죠. 그래서 회의라는 컨셉에 맞게 다들 집중해서 보고 계신 건 좋으나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 최 부장님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게 특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시장은 어떻게 보고? 특기인가요? 네, 특기죠. 제가 감싸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그간 누적됐던 악재가 이제 증시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지수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 이번 주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이 사실 문제인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앞서서 테마 부장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3,100선 넘어가기가 좀 힘들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세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좀 추세 전환의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현금 확보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개별 종목들 지금 아마 계좌가 못해도 거의 20-30%는 지금 마이너스 구간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그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개별 종목들이 빠져서 내 종목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하시거나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복구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시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기 스윙에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올라가는 종목들 막 따라가셨다가는 조금 더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금 계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가거든요. 네. 이건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시면 지금 뭐 천하대 단타대예요.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는 종목들에 다 집중된다는 20, 30종목에 집중이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 따라가면은 좀 내공이 없으시다면 좀 그쵸.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거 좋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하락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빠졌는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빠질 물량들은 좀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스피는 아직도 하방이 살짝 남아 있습니다. 2,900선까지는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제 대형주를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매수세를 딱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수세 보시면 개인들이 코스피에서는 그냥 매수를 했거든요. 코스닥은 이제 겁을 먹어서 매수를 못하는 자리인데 네. 코스피는 딱 매수를 했어요. 3,500선 들어오고 있다는 건 아직도 해볼만 한데? 라고 덤비는 거거든요. 지금 덤비는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물량 자체가 좀 겁을 먹고 빠져나갈 때가 이제 외인들이 조금은 거들어 줄 때거든요. 네, 아직은 개인들이 버티기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호재가 부재한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충분히 좀 하락이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충분하게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오면 시장도 반등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하시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셔야 된다. 네. 단디하셔야 된다. 내려놓는 게 차라리 낫지 네, 않을까? 내려놓는 게 내려놓고 좀 그냥 아니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먹어야 되나요? 내려놔야 되나요?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네. 우리 부산 남자 그냥 내려놓는 게 낫죠. 내려놓는 지금은 게 수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뭐 모두가 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아요. 특히 일부의 뭐 고수들, 소수들만 네네.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장이니까 그냥 뭐 주변 다 같이 망하면
솔직히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게 공포감인데 네. 20% 30% 이렇게 계좌 벌어줘도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요. 원리 자체가 꼭대기에서만 잡지 않으면 네. 본전치긴 합니다. 최소 아무리 이상한 종목을 정말 이상한 종목을 안 사면 네.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긴급 발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희 제작진들이 거기에 이제 뭐랄까 언더커버 보스처럼 다 포진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우리 이 부장님 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또 부장님이 멘트를 치셨더라고요. 음악도 대중가요가 크게 히트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원들이 알아들었을지는 좀 궁금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는 회의 내용이 좀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자주 좀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면 이제 우리 음악을 들어도 뭐 이렇게 좀 대중가요들이 사람들에게 선택을 많이 받고 네. 많은 사람들이 듣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에스파가 뭐 있겠죠. BTS 같은 뭐 BTS 네. 이야기하고 옆에서 버터, 에스파라고. 버터라든지 이런 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렇죠. 차트에 올라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이게 주식에 빗대어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거래량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일단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래 대금이 적고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게 되면 오름세를 타게 돼 있어요, 주식은. 네. 그렇다면 내림세를 타고 있는 것은 누군가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고 그만큼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좀 더 대중이 선호하고 대중이 환호할 만한 그런 섹터나 종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부분에서 네. 이렇게 음악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뭐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매니아층만 그거를 본다고 하면 그렇죠. 호흡이 너무 길겠죠? 그렇죠. 네. 주가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대중들이 관심을 있고 대중들이 몰려 있는 그런 섹터나 뭐 종목들 내에서 이렇게 좀 공략을 하는 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래요.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만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이제 이 부장님이랑 최 부장님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안 하는 게 중간은 가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사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험치를 쌓고 내공을 쌓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하락장만 오면 그냥 핸드폰 덮어버리고 매도, 일괄 매도. HTS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 두 눈을 부릅뜨고 어떤 종목들이 더 인기 있게 올라가고 어떤 섹터들로 돈의 흐름들이 이동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봐야지. 공부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매매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너무 큰 돈으로 할 필요 없이 이런 장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약간 투자 스타일의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이 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락장에서도 먹을 구간이 있다. 그렇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구간마다 뭐 표현을 하자면 잘라 먹을 공간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오히려 힘들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즉 돈이 쏠리는 곳에서 놀면 하락장에서도 먹을 수 있다. 이게 제 나름의 표현으로 또 동일한 이야기지만 보면 결국 산업과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또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제가 리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왔기 때문에 네. 그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의 수급세가 몰려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머크사에서 나온 경구용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를 넘어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극복하고 어디로 이제 우리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시장과 산업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오프닝 쪽으로의 시선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미리 산업을 전망하고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을 때 이제는 여기다, 이제는 여기다 한 단계 한 단계 차례차례 먼저 시장을 조금만 앞서서 본다면 미리 너무 급하지 않더라도 매수를 해 놓을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서 같은 이야기지만 짧게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산업을 미리 보고서 중장기 투자로서도 시장을 오르지 않은 섹터를 좀 본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석영의 부장들을 시청해야 수익을 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맞는 그러려면 그러려면 우리 부장님들이 좀 솔직하게 진짜 퇴근 후에 저희끼리 그냥 편하게 회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다 준비되신 거 맞으세요? 편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편해요. 편해요? 네, 네. 네.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혼자 안 말을 편하신 안 것 하시면 편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래 저 말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장님들.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말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방송 부장 권한으로 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들과 함께 시장 점검을 좀 해봤는데 시장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긴급 발제로 제작진이 또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들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원래 저희가 준비했던 이슈 토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시장 얘기를 안 했는데요. 우리 허 부장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시장에 대해서 그럼 짧게 우리 허 부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 짧게밖에 못 하나요? 섭섭한데. 섭섭한 건 아니고. 차트를 보시면 네. 네. 차트를 보시면 저는 신용잔고 이야기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요, 길게 하세요. 신용잔고 이야기를 보면 네. 신용잔고 비율이 예탁금 대비 4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시장이 중강 정도의 하락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9월 8일과 9일 보면 신용융자 비율이 11%,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추석에 대한 현금 확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변동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남겨놓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9월 30일 결제일 기준으로 반영된 신용 물량을 보면 36%까지 떨어졌고요. 오늘 기준으로 보면 35%까지 일부분 10월 1일자 기준으로 35%까지 신용 물량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조금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의 단기 불확실성과 하락은 조금씩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0월 1일과 10월 5일 거래일에 신용잔고 결제에 대한 부분들, 즉 반대매매 청산이 얼마만큼 됐는가가 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 그제서야 일부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은 그 부분을 조금씩 기다리면서 오늘 지수들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주었듯이 일부분은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하락률이 1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조금 10%를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 레버리지를 10배로 썼는데 10%의 하락을 맞았다. 그러면 이제는 청산을 당해도 나에게는 빚밖에 남지 않는 구간이 조금 돌입하게 되는 부분이 오늘 저점 구간이 아니었나라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네. 결국엔 시장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영끌 투자자라고 하죠. 신용을 어마어마하게 사용을 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끝물까지 다다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용잔고에 대한 비율이 30% 초반까지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일부 생기기 때문에 네. 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데 그 우상향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추세에 있어서의 우상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는 코스닥이고요. 위는 코스피인데요. 그러면 추세선을 제가 쉽게 긋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다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하면 평행한 선을 긋고 그 지수를 그대로 위로 올려본다면 현 구간에서는 이렇게 추세선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행한 선을 긋고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맞아떨어지기보다는 너무 얄궂다라는 표현들을 방송에서 제가 쓰는데요. 네. 반등이 나올 구간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상향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리고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았던 리오프닝 관련된 중심으로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미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 네. 전반적으로는 신용 물량에 대한
정리가 일부 되면 반등이 나올 자리는 곧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희망이 약간 앉은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네 부장님들이. 네.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네. 있는데 아마 이번 반등장에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텐데 네. 아까 리오프닝 얘기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그렇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좀 수급이 괜찮게 그쪽으로 맞아요, 쏠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내려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소비주만. 종목들이 올라가는 섹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만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등장에서. 그래서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네. 다른 섹터들 뭐 다 같이 이제 첫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좀 올라가는 척하면서 수급이 확 쏠렸다가 전반적으로 퍼졌다가 특정 섹터들 내로 압축이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가는 섹터들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을 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네. 내릴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뭐 음악 얘기, 대중가요 얘기한 것도 내나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 그렇죠. 매수세가 이제 몰리고 있으면 차트적인 추세는 상승을 그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장에 보면 시장과 반대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뭐 아까 최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급등주 내공 안 되는데 따라 붙는 건 당연히 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 부장님들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안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는 공략할 부분이 있고 너무 급등주를 이런 시장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 안 하더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두 개의 갈래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으니까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이번 시장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부장들의 진짜 회의라는 컨셉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회의라는 거는 발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슈를 하나씩 좀 챙겨 오실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MRC를 줄 우리 부장님은 이 부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부장님? 제가요? 또 이렇게 모르는 척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자꾸 정치인 스킬 쓰시면 자꾸 그러시면 국회로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주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발제 주제는 이제 아마존 전기차 리비안이 이제 11월 상장을 하는데 친환경 자동차 불꽃놀이 지속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선정하신 거 맞으십니까? 네, 제가 선정했습니다. 네. 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전기차.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나 수소차나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미래 인류 생존을 위해서 네. 꼭 가야 될 그런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류 생존 테마다. 그렇죠. 인류 생존 테마 안에서도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리비안이라는 그 전기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네. 근데 이 기업은 아직 나스닥이나 뭐 미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요번에 이제 11월 달에 상장하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한 89조 정도의 가치를 측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테슬라의 큰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아마존 전기차냐? 아마존에서 일단 8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자동차를 구매하겠다 성계약을 지금 좀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관련 뭐 전기차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좀 투자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려지고 있는데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포드라든지 네. 지금 뭐 각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투자를 많이 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전기 자동차 회사입니다. 2030년쯤까지 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현재 한 내연기관 판매 한 5% 정도 이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 마켓 쉐어를 갖다 한 50%까지 지금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규제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은 뭐 시장이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뭐 전기자동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타게 되면 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다양한 시설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과 함께 좀 생각을 또 계속 엮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오늘도 그렇고 지금 며칠째 리비안 관련주들이 상한가가 막 이렇게 속출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부장님? 네. 아니 지금 옆에 계시다가 봉변을 당하신 네, 것 일단 같은데. 뭐 상장 뭐 이슈는 들으셨어요, 부장님? 네, 다 듣고 있었죠. 네네. 다행입니다. 일단 상장 관련 이슈는 뭐 지속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작년에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솔직히 저는 대장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500% 이상 상승이 나오면 그 섹터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정말요? 그리고 저는 다른 먹거리를 찾습니다. 아, 사실 관련해서 이제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상승은 나올 것인데 일단 상승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다 알면은 사실 저는 재미가 없어요. 다른 걸 찾아가는데 역시 다른 사람들이 얘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전기차 사실 전기차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작년부터 말씀드린 건데 네.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운전하는 걸 상상하세요? 운전 안 하는 걸 상상을 하세요? 안 하는 거요. 안 하는 걸 상상하죠. 네. 그냥 전기차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자율주행을 보시면 됩니다. 쉽게. 수소차든 전기차든 뭐 경유가 들어가든 휘발유가 들어가는 그런 차든 어차피 자율주행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사실 가치 투자는 이런 맥락에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전기차 지금 들어가시면서 가치 투자를 외치는 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방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좋고 수소 관련해서도 수소도 이제 저장 용기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련주도 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철새처럼 뭐 수소가 올라가면 수소 따라갔다가 전기가 올라가면 전기 따라갔다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경쟁업체가 생기면 기본적인 맥락에서 파급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군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상승이 나온 것들이 없어요. 네.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서 물론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다. 물론 지금부터 뭐 모아가시면 조금은 답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굉장히 좀 유효하나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관련주를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어쨌든 상승이 이미 많이 올라갔고 지금 사실 국내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단어가 어쨌든 뭐 단어를, 너나 할 것 없이 예. 너나 할 것 없이 다 테슬라랑 묶여서 올라간다고 말이 나오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아, 네. 네, 명확하게 정말 뭔가 확실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옥석 가리기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 근래 제일 활발하세요. 우리 최 부장님. 나이스. 어쨌든 너무 많이 관심을 가졌고 사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건 미국은 테슬라라는 한 종목이 상승을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찢어서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과열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빅쇼트 관련해서 그 말씀드렸던 마이클 베리 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분 테슬라에다 공매도 베팅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야 된다. 네, 어쨌든 아니 저한테 마치 살인 예고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고 싶다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저번 주에 메타버스 관심 없으시죠 했더니 네. 이틀 뒤에 바로 메타버스 반등 나오고. 아니, 저를 자꾸 인간 지표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표입니다. 부장님들이. 차전지 사고 싶으시죠? 조용히 하세요, 제 부장님. 조용히 하세요. 방송 부장으로서 네, 끊고 조심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인간 지표니까요.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기차 얘기하면 배터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배터리 이야기는 우리 허 부장님이 또 계속 해오셨던 그리고 또 이야기거든요. 리비안 하면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 SDI. 그렇죠, 그렇죠. 네. 리비안의 삼성 SDI가 R1T라고 하는 픽업 트럭 대형 차량이죠. 거기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했죠. 그러면서 리비안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지수 조정과 종목 조정이 나오고 리비안이 또 한 번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폭스바겐 파워데이랑 동일합니다.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국내 배터리 3사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다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스볼트라는 기업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폭스바겐이 합작법인을 국내 기업과 맺으면서 그런 이슈들이 이제 결말로 치닫다라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리비안도 배터리 수직 계열화 내재화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리비안이 단독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술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시장에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GM과 LG가 LG 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같이 만든대,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같이 만든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같이 만든대 라는 이야기가 미국 공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리비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리비안이 그만큼 기술력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삼성 SDI는 미국에 공장이 없는데 미국 자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관세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는 필수적으로 미국의 공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리비안이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삼성 SDI와 리비안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합리적 추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리비안의 배터리 수직 계열을 한데 삼성 SDI는 이제 끝인가 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리비안이 삼성 SDI와 합작법인을 만들 수도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 삼성 SDI를 말씀을 드릴 때 60만 원, 64만 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추세선을 그을 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 하단부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빨간색 동그라미들을 한 번씩 이어가는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이 추세선을 일부 이탈한 모습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 그때 60만 원에서 삼성 SDI를 살까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놓쳤던 자리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고점에 사시기보다는 추세상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매수를 하시는 이유는 근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악재는 민감하고 호재는 둔감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 SDI가 3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지금이 기회인가를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삼성 SDI 리뷰와 코멘트를 함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리비안 관련주 중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관련 종목이 바로 삼성 SDI라서 우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신 것도 있고요. 리비안이 이제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미국의 이제 미국 시장을 제대로 겨냥한 스타트업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근데 저는 좀 신기한 게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아직 안정화된 단계의 기업은 아니라는 건데 이런 기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신기하거든요. 뭐 CEO가 이제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MIT 공대에서 이제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영향력 있게 이렇게 알려져 있고 모토쇼에서 만든 컨셉차 굉장히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뭐 아마존 회장이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끼리 투자한 거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결국 시장 캐파가 워낙 크고 그렇죠. 그리고 실체가 없더라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서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짝하지만 실체가 없어도 그럴싸하게 모터쇼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면, 보여줬더니 네. 상승했던 기업들이 어마어마했던 것처럼 하지만 리비안은 실체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관심 가져볼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기차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가정에서 차를 바꿀 때 네. 주기적으로 좀 바꿀 때가 되면 차를 바꾸지 않습니까?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하시는 가정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제 다음에 좀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 다음 스텝쯤 가면 전기차가 이제 도로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네. 전기차 침투율이 현재는 미국도 한 자릿수 5% 정도고 네. 유럽이 이제 13에서 15%가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침투율이 5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지금이 10%라고 글로벌 평균 한 10% 내외로 잡는다면 5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고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를 우리 투자자의 시선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허부장님 잘 얘기해. 아니 허부장님 누가 보면은 옆에서 협박하고 있는 줄 알겠어요. 왜 잘 이야기하시다가 네. 제가 뭐 쳐다본 줄 아시겠어요? 아니요. 혹시 다른 부장님들 괴롭히세요, 부장님?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네, 혹시나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방송 중에 저한테 이제 윙크를 해주시면 제가 당근을 여기다 하나 네, 달아주시면 뭔가 제가 신호를 당근을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허 부장님이 그 부장님들의 평균 나이를 낮춰주는 막내 포지션이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뭐 이런 회의 컨셉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스파르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는 동등하고 공평하고 성과에 의해서 그런 거 승진도 딱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아니 왜 여기서만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이 평균 나이를 낮춰주고 있다는 투머치 인포메이션과 함께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친환경 쪽으로 흐름이 전반적으로 갈 것인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좀 빨리 다가오면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최 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뭐 자율주행 기술이 더 본격적으로 좀 탑재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투자 아이디어는 우리 이 부장님 또 뭐가 아닙니까? 지금 2차 전지가 8월 달 하락장에 랠리를 펼쳤잖아요. 네. 아마 뭐 같은 개념에서 이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뭐 그런 아이디어 중에서 하나가 돼서 이제 올라간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랠리가 나왔고 아까 최 부장님이 얘기하신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쪽은 지금 한 차례 시세 나와주고 조정기 기간 조정 굉장히 잘 거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도 섹터들 내에서 보게 되면 1차 상승 이후에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들도 많죠, 물론. 그런 걸 빼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기를 좀 많이 거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에 좀 콕 찍혀가지고 리비안 관련주로 찍힌 종목들이 차트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벌써 이미 보면 에코캡이라든지 대원화성이 일단 대장급으로 상승 출발이 됐고요. 와, 그리고 쏘아 올렸네요. 지금 또 후발주들이 보면 우신이라든지 세원이라든지 동국 RNS라든지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이게 그냥 짧게 이렇게 반짝하고 끝나는 테마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월 달에 일단 상장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쪽 테마들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계속해서 상한가 이렇게 가기보다는 급등 이후에 눌리고 또 급등락을 하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하락장에서 오늘 같은 날도 관련주들이 상한가 2개가 나왔으니까 네. 이쪽 테마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섹터 뭐 테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분할 저점 매수를 좀 잘 노려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질문 뭔가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의구심이요? 지금 시장에서 네. 지금 시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아까 8월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2차 전지가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시장이 좋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가치주가 올라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성장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많은 자금을 어떤 음모론을 또 하나 제기할 수 많은 자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순환매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2차 전지는 좀 너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자금이 올라왔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다 쏠려 있거든요. 한창 반도체 올라갈 때 보세요.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셨던 분들, 네. 증시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는 안 망해 하셨던 분들 지금은 아무 소리 못 하시죠. 네, 같은 맥락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물론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리비안 관련해서 묶인 종목들은 거의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제 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네. 이제 2차 전지를 아까 얘기 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이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섹터로 놓고 본다면 배터리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비안이라는 상장 이슈가 붙으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 뭐 연합체 해가지고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기업들. 지금 관련주들이 조금 꿈틀꿈틀 되는 게 그동안에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을 좀 받았던 섹터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들어올리기 시작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2차 듭니다. 전지가 조정이 나오면 네. 정말 무섭게 죽도 안 될 나오겠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수가 2차 전지. 고점에 있고 종목의 고점이 있으면 그 스텝을 엇박자를 탔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불러 떨어져야죠. 뭐. 네. 자, 우리 부장님들 회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막판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비안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내용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 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내용 리비안 상장 친환경 자동차 수혜를 입을까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테마 부장인 이 부장님은 리비안 관련주 저점에 노려라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보 부장인 우리 최 부장님께서는 기회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당신이 알던 2차 전지가 아니야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허 부장님께서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삼성 SDI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했던 부장님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서경의 부장들에서 만나보셨는데요. 저희 부장님들 노란톡 사원들을 모집한다고 해야겠죠. 우리 부장님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저희 부장님들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부장님들 모시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